습도가 70% 이상 너무 높아지게 되면은 땀이 잘 증발되지를 않아요. 땀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가 바로 체온 조절인데, 땀 증발이 잘 안 될 경우에는 이런 체온 조절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질 않아서 특히 여름같이 기온이 높고 더운 계절에는 온열 질환에도 걸릴 수 있습니다. 또 습도가 높아지면 곰팡이나 세균의 번식이 잘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 때문에 각종 진균과 세균 감염성 질환들의 발병 확률도 높아지게 되죠. 반면에 습도가 40%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목이나 기관지 등 호흡기가 감염에 취약해져서 각종 호흡기 질환을 악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게 너무 높아도 문제고 또 너무 낮아도 문제죠. 따라서 약 40에서 70% 사이에 적절한 습도를 유지하는 게 가장 좋겠습니다. 겨울철에는 실내 온도는 24도, 실내 습도는 70% 이상을 넘기지 않는 것이 좋고요. 실내 온도가 너무 높아지게 되면은 신생아의 경우 태열이 올라올 수도 있고, 또 산모는 보통 옷을 굉장히 이제 따뜻하게 입고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온도가 너무 높으면은 땀이 많이 나고 이 땀이 증발하면서 오히려 체온을 떨어뜨리는 경우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체온이 떨어지면 면역력도 저하되기 때문에 감기 걸리는 경우도 많고 체력 회복도 좀 더뎌질 수도 있어요. 반면에 여름철에는 오히려 너무 추운 게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이제 산모들의 경우에는 에어컨이나 선풍기 바람을 직접 쏘이는 거는 최대한 피하는 게 좋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체온을 급격하게 떨어뜨려요. 그렇게 되면 마찬가지로 면역력 저하나 감기 등을 유발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관절 쪽으로 악영향을 주게 되면 흔히 시큰거리다라고 많이 표현하시는 관절통도 발생할 수 있어요. 산후풍의 풍이 바로 바람풍자입니다. 산후의 바람은 피하는 게 좋겠습니다. 오로와 산후출혈은 산모분들이 구분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이게 출산 후에 출혈이 있긴 한데 정상적인 출혈인지 아니면 병적인 출혈인지 바로 구분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런데 이걸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가 산후출혈이 오래 지속될 경우에는 혈압이 떨어지고 맥박이 빨라지기도 하고, 또 어지러움이나 식은땀, 호흡곤란, 빈혈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오로와 산후출혈을 구분하는 방법을 간단하게는 알고 있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로와 산후출혈을 간단하게 구분할 수 있는 팁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오로는 산모용 패드에 보통 피가 동그랗게 묻어나고 출혈량이 손바닥 크기보다 큰 경우가 많지는 않아요. 그리고 정상적으로 오로가 배출되는 상태라면 출산 후에 자궁이 배꼽 아래 정상적인 위치에서 만져지는 경우가 많아요. 반면에 산후출혈은 보통 어혈이라고 하죠. 피가 덩어리져 나오는 양상의 혈종이 다량 배출되고, 또 산모용 패드가 절반 이상 젖을 정도로 출혈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산후출혈이 있는 경우에는 자궁의 수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가 않아서 혈액이 자궁 내부에 고여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배꼽 위에서 자궁이 만져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대표적인 특징을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다를 수가 있어요. 만약에 출혈량이 너무 많다고 느껴지시거나 앞서 말씀드린 어지럼이나 식은땀, 호흡곤란, 무기력감 이런 이상 증상이 느껴지실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병원에 방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